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서해부 통증, 그렇죠? 사타구니 통증, 이쪽으로 통증 이렇게 아픈 거예요. Y족 통증이죠. 그로인 페인. 자, 이게 은근히 이 사타구니 통증, 서해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여성분들, 뭐 지금도 치료하고 하시는 분이 두어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남자보다 보니까 이게 참 예민한 부위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부위를 거기다가 어디 침을 넣든 뭐 어떤 치료를 하든 그 부위에 어떻게 보면 집착을 했다.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골반과 요추를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이게 많이 해봤지만 정말 잘 되는 치료 방법이니까 이 서해부 통증이라든가 사타구니 통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해부 통증은 뭐 여성분들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남성분들 꽤 많습니다. 어제도 노인 환자분이 갑자기 여기 아파가지고 못 걷고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이 서해부 통증이 과연 이 서해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가? 거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 서해부가 아프면은 1차적으로 이 탈장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서해부 탈장.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고관절 부위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고관절의 통증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식기관 쪽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이라든가 난소 또는 그 방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요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급박요라든가 요실금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죠. 뭐 남자들은 전립선 마찬가지예요. 전립선 하면서 뭐 급박요라든가 뭐 남자분들도 뭐 소변 주기가 너무 약해지고 또는 뭐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또는 뭐 통풍과도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신장하고도 연관돼 있으니까 어떤 뭐 신장 결석에 의해서 이 통증이 서해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질병을 잘 감별하셔가지고 뭐 병원 치료를 하시던 거기에 대한 맞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위가 여성은 자궁, 난소 그러니까 뭐 생리통 많잖아요. 월경통, 그다음에 월경 전 증후군 있죠. 그런 것들.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변 문제, 요실금이라든가 급박요 그 문제. 남자들은 전립선, 생식기, 성기능 문제 또한 통풍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셨죠? 장요근, 일요소아스모스 많이 들으셨죠? 일요소아스모스. 이 장요근 때문에 서해부 통증이 온다. 해가지고 뭐 마사지하고 그러면 조금 나았다가 다시 또 왜냐면은 원인이 근육에 문제가 있죠. 근육에 문제가 있지만 그 근육의 문제 이전에 신경이 문제죠. 그러니까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근육만 치료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박의 겉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이 조금 나았다가 다시 도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물론 장요근은 뭐 아시다시피 자 소아스머스를 참 이 메이저 과연 메이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메이저한테는 힘들죠. 자 소아스머스를 또 이 마이너가 있습니다. 장요근에서 이제 일리아쿠스라고 하죠. 장골입니다. 장골. 이게 이제 뭐 대요근이라고 하고 소요근이라고 하죠. 있잖아요. 이제 허리 있잖아. 장골근. 자, 이렇게 이 장요근은 이 세 가지로 굉장히 그 코어 근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방형근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복잡해요. 코아라투스 롱고드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방형근 이 네 가지가
코어의 굉장히 중심 근육이죠. 근데 이런 근육들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서해부 사타구니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이런 근육에만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약하자면은 장요근과 요방형근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보면 서해부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치료할 때 이 근육만 치료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냐?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신경을 치료하는,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이런 골반과 어떻게 보면 척추의 공간을 만들어서 신경이 잘 통하게 하는 그 치료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선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명드렸던 장요근하고 요방형근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요근은 요추 1, 2, 3, 4번까지 여기서 대요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요근은 요추 1번, 2번에서 소요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골근은 요추 2번, 3번, 4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방형근은 흉추 12번부터 여기까지로 쭉 전체적으로 요방형근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가지고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흉추 12번에서부터 요추 5번까지 나온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 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뭐 있잖아요. 뭐 요방형근, 대요근 있고요. 뭐 장골근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소요근은 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요방형근, 대요근, 장골근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신경이 분지가 요추 1번부터 엄밀히 말하면 흉추 12번이죠. 그래서부터 신경 다발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 근육들을 신경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장요근이라든가 요방형근의 지배를 하는 그 신경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흉추 12번에서부터 요추 5번까지 나온다. 이것을 인지를 하셨으면은 지금부터 근육의 문제인가 신경의 문제인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골반이 이렇게 있고 요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추 1, 2, 3, 4, 5입니다. 여기 이제 청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흉추. 오늘은 흉추 12번도 한번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타구니 이 통증 자체가 결국은 요추 2번, 3번 약간 이렇게 뒤로 후만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후만이 돼 있거나 좁아져 있죠. 그 다음에 가골이, 이 부위가 좁아져 있으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더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요추를 제대로 정렬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쭉쭉 갑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추 2번, 3번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치료를 하면은 이런데 다 범위가 있는 거죠. 다 이유 아닙니까? 이유 자체가 딱 2번, 3번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치료를 하면서 전체적인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좁아져 있거든. 어떤 좁아져 있던 골반을 내려서
이 척추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것을 항상 이해를 하세요. 골반을 내려야만이 호막이 됐든 좁아져 있든 가울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자 2번 3번은 어디입니까? 여자로서는 자궁, 난소, 또 방광,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신장. 남자는 뭐 자궁, 난소가 없으니까 전립선이죠. 전립선, 마찬가지로 방광, 신장 이게 되겠죠. 여성분들 이제 뭐 자궁 난소가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지? 뭐 생리통도 있을 수도 있고, 얼경 전 증후군 요즘 뭐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또는 뭐 방광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급박염이나 요실금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뭐 신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뭐 아니면 신장 결석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립선 문제가 엄청나게 심하죠. 요즘 전립선 문제가 또 굉장히 뭐 우리 친구들도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이게 뭐냐면은 요추 2번 3번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거기가 좁아져가지고 가골이 자랄 정도면 전립선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을 정말로 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번 3번은 어떻게 되겠죠? 이 후만 반대입니다. 완전히 전만을 시켜야 됩니다. 전만. 요추 2번 3번 안쪽으로 들어가게. 대충 그 배꼽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쪽 뒤를 쭉 뭐 근다에서 쫙 눕는다. 근데요,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지 않아요. 뭐 전방전이 좀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요추의 S자 라인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니까 요추 전만 계속 제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요추 전만입니다. 요추가 전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 흉추 12번, 요추 1번은 어딥니까? 제가 항상 말했죠. 위장입니다, 위장.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불량.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배가 더부룩하고, 빵빵하고, 뭐, 위장 플러스 여기는 또 12장까지 오니까, 뭐, 심한 경우는 근데 요즘에 뭐, 약이 좋아가지고 뭐 궤양 증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는 옛날에 뭐 위궤양, 12장 궤양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요추 4번은 어딥니까? 장이죠, 장. 대장, 소장이 되겠죠. 여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가스가 차겠죠. 가스가 차고, 그다음에 설사한다, 그다음에 변비. 이거 뭡니까? 설사, 변비, 가스 반복되면 뭡니까? 과민성 대장염이 되겠죠. 여기 뭐 더 심해지면 뭐 크로니시병까지. 자, 이런 병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연결돼 있는 병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궁 치료 따로, 뭐 방광 뭐 따로, 요실금 따로, 뭐 위장병 따로, 뭐 변비, 설사 따로 이렇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참 이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니까 먹는 약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특히 어떻게 뭐 전립선, 남성 전립선 약을 뭐 잘못 쓰면은 뭐 또는 뭐 요실금 약을 잘못 쓰면 뭐 치매를 또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기전까지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제가 한 말 아니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약들의 어떤 그런 서로 상호 관계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서로 상호의 부작용도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약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척추를 한번 잘 교정을 해가지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런 게. 하지만 골반 내리고 요추 전만 2번 3번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런 병들이 싹 또 좋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요추 5번 있잖아요. 5번 여기는 어떻니까 무릎이죠. 무릎 통증.
또 2번, 3번, 4번 이건 또 이건 고관절이죠, 고관절. 통증. 뭐 허리 통증 뭐 4번, 5번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 디스크, 허리 통증 뭐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추 2번, 3번의 전만이죠. 요추 전만. 자, 서해부 통증, 사타구니 통증도 이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반을 만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부터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서 좀 약간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바 팬티, 트레가발린. 저도 뭐 잘 그 양약에 대해서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가바 팬티니 유명한 게 누런틴이더라고요. 누런. 트레가발린의 리리카. 이건 누런틴, 이건 조금 작용 시간이 길고 이건 작용 시간이 좀 짧은데 대신 또 효과는 좀 좋은 걸로 약간 이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들을 보면은 그 병원에서 2달씩 처음에 가시면 뭐 수술 뭐 처음부터 권하지 않잖아요. 뭐 2달씩 뭐 석 달씩 이렇게 약을 쓰는데 요즘 그런 케이스를 제가 좀 몇 번 봐가지고 좀 이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경각심. 이런 약이 어떻게 보면은 뇌에 작용하는 거죠. 이 간질약이에요, 간질약. 뇌전증에서는 썼던 건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뭐 허리 아프다, 뭐 가오시경통 뭐 어디 조금 더 심하다, 근데 다 이걸 써요. 근데 이게 갑자기 끊으면 뭐 안 된다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의존성이죠, 의존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약들을 한 달, 2달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 통증 부위가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돼요. 민감해져가지고 아침에 또는 뭐 저녁에 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이 약을 안 먹으면 활동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의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약을 안 쓰신 분들은 분명히 교정치료에서 이건 금방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런 약들을 오래 쓰신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답답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면은 거의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 약 다음이 뭡니까? 트라마돌. 요즘에 뭐 울트라 셋입니까? 울트라 셋인가? 울트라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울트라 셋. 이게 이제 트라마돌 플러스 이제 아세토아미르펜이죠. 이런 마약성 진통제 플러스 이게 뭐 마약성 진통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FDA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마약성 진통제로서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 중독성이 높다 그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거기다 뭐 진통제를 넣었으니까 안 아프겠죠. 몸은 안 아프겠지만 이런 약들을 좀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의 의존성, 중독성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하고 통증이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되면서 오히려 점점 더 뇌에 작용하는 약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약성 진통제야 뭐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에 보면 페인킬러 한번 꼭 한번 보셔요. 이 마약성 진통제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가는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왜 뭐 약이 제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약들을 본인도 모르게 뭐 써서 의존성이 되고 중독이 됐다면은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항상 어떤 통증이라든가 뭐 요즘 뭐 다 똑똑하시잖아요, 다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가를 좀 알고 드시라. 이런 약을 왜 먹었어야지? 왜 먹어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약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약을 먹었으며 진짜 정말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치료하면서 이게 좀 이런 약을 드셨기 때문에 이게 참 치료가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민감해져가지고 통증이 조금 좀 더디 나는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좀 더디 나와요. 낫더라도. 그러면 본인도 이게 참 의아하고 그러면서 좀 억울해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꼭 약사분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건 뇌 그런 어떤 관절약, 뭐 그런 마약성 진통제 이게 아닌가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참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뭐 대학병원 다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라 뭐 저도 뭐 아까도 말했습니다. 소스 메이저들의 삶하고 이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죠. 뭐 이런 치료 방법을 써요. 마이너의 좀 슬픈 것도 좀 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그런 약제를 쓰지 않고 척추 교정을 먼저 해서 수월하게 고칠 수 있는 병들을 그런 약을 써서 완전 의존성 되게 하고 중독이 돼가지고 치료도 잘 안 되고 몸은 몸대로도 어떻게 보면 민감해지고 몸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보고 약 처방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런 안 좋은 그런 사이클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정황 하나만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아픈데 뭐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해부나 사타구니 통증, 남한테 말 못할 그런 통증도 결국은 골반과 척추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통증, 질병의 어떤 슬픔과 비극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재미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